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 넘게 뛰었습니다. 지난해 주춤했던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 덕분인데 인공지능 시장이 커지며 메모리 반도체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쥐의 뇌에 나노 입자를 주입하고 자기장 자극을 가해 식욕과 모성애 등을 조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극 부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데다 MRI보다 훨씬 약한 자기장을 이용해 다양한 뇌질환 치료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뇌에서 신호를 받아 실제 다리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고성능 의족이 개발됐습니다. 새로운 수술법으로 의족을 다리 신경에 직접 연결했는데 연구진은 5년 안에 상용화 모델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기온이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은 34도에 육박하며 100여 년 만에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폭염과 건조한 날씨 속에 곳곳에 산불이 발생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자기장으로 뇌회로를 조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노 입자를 뇌 특정 부위에 넣은 뒤 자기장으로 자극하는 방법으로 식욕은 물론 모성애까지 활성화했습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머리에 나노 입자를 주입한 초록색 쥐. 자기장을 켜자 새끼 쥐를 입으로 물어 자신의 둥지로 데려옵니다. 어미 쥐가 아니지만 모성애를 관장하는 뇌 부분을 자극받아 새끼들을 돌보는 겁니다. 모성애를 조절할 수 있는 지역은 MPOA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머리카락 두께의 500분의 1 정도의 수준의 자석 나노 입자를 써서 자기장에 반응하는 나노 입자를 조절하고 싶은 뇌의 특정 부위에 넣고 자기장을 발생시켜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외측 시상하부를 자극해 식욕을 2배로 늘리거나 절반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뇌의 뉴런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주로 빛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뇌 깊숙이 들어가려면 이렇게 선을 삽입해 빛이 통과할 길을 뚫어줘야 했습니다. 자기장을 활용하면 선이 필요 없습니다. 또 MRI 100분의 1 수준의 아주 약한 자기장을 사용해 인체에 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뇌가 굉장히 100억 개 정도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뉴런들이 얽히고 설켜서 뇌 회로를 만들고 그 회로가 특정 회로가 켜지거나 꺼졌을 때 뇌 기능을 조절하거든요. 다양한 뇌 질환의 원리와 치료 기술에 좀 적용을 하고 싶고. 이 같은 자기 유전학은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를 필두로 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술과도 접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뇌에 직접 전극을 삽입하지 않고 뇌세포를 정밀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BCI 기술의 여러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다리가 잘린 환자의 신경계와 연결해 생각한 대로 구부리거나 발목을 돌릴 수 있는 고성능 로봇 의족이 개발됐습니다. 머지않아 하이킹을 하거나 춤추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미국 연구진은 5년 안에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기존 의족과 새로 개발된 로봇 의족의 성능을 비교한 영상입니다. 로봇 의족을 착용했을 경우 동작이 훨씬 빠르고 자연스럽습니다. 경사로나 계단처럼 장애물이 있는 환경에선 더욱 뚜렷하게 성능 차이가 드러납니다. 미국 MIT 연구진이 개발한 로봇 의족의 핵심은 절단된 다리 부위의 신경을 온전히 의족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수술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We then put sensors on those muscles to detect activations and movements, and those data are then decoded by small little computers on the robot. 덕분에 미리 입력된 보행 패턴에 따라서만 작동하는 기존 의족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생각한 대로 의족을 구부리거나 돌릴 수 있어 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고난도의 활동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This suggests an exciting future. They could dance or do all these non-cyclic, non-steady motor tasks. 당연하게도 의족 착용에 따른 통증은 줄어들고 의족을 자기 신체처럼 여기는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슨의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오늘 안에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휴어 교수는 40여 년 전 암벽 등반에 나섰다가 동상으로 두 다리를 잃은 장애인입니다. 또 이번 연구에는 한국인 송영근 연구원도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중국의 최대 연례 인공지능 AI 전시회 2024 세계 인공지능 대회가 상하이에서 4일 개막해 나흘간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올해 6회째인 행사에 500곳이 넘는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새로 선보이는 제품 수도 역대 가장 많습니다. 상하이시 X 계정에 따르면 중국의 첫 사람 크기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텐궁이 처음 공개될 예정입니다. AI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행사에 참석한 리창 국무원 총리는 연설에서 각국이 더 개방적 사고방식을 갖고 AI에 대한 국제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장르 영화제인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이상해도 괜찮아라는 슬로건처럼 독특한 장르의 영화 상영뿐 아니라 생성형 AI로 제작된 영화 경쟁 부문을 만들어 시상합니다. 김승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나온 배우 손예진을 비롯해 유명 배우들이 레드카펫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나라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리나라 국제 영화제 가운데 처음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AI 영화 경쟁 부문을 도입해 눈길을 끕니다. 국내외 15개 작품을 초청했고 작품상, 기술상, 관객상까지 3개 부분에 걸쳐 상을 줍니다. AI의 등장이 영화계, 영화 생태계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영화를 하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한테 빨리 알려서 좋은 결과를 좀 내고. 개막작은 보자마자 한눈에 서로에게 빨려든 두 여성의 오묘하고 위험천만한 범죄 로맨스 Love Lies Bleeding. 폐막작은 혼란기였던 1980년대 홍콩의 대표적 슬럼가를 배경으로 벌어진 호쾌한 액션 구룡성체 무법지대입니다. 두 영화 모두 예매 1분도 안 돼 매진되는 등 큰 인기를 끈 가운데 총 49개 나라에서 온 영화 255편이 관람객들과 만납니다. 이 밖에 EDM 파티, 물총 싸움 같이 관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도 열립니다. 단순한 영화 상영을 넘어 콘텐츠 놀이터로 만들겠다는 이번 영화제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가 새로운 강연 프로그램인 클래스온을 통해 리더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합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붉은 넥타이에서 강렬한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친구 같은 스승으로 통하는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이 꿈 전도사로 대중 앞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교육, 경영,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비전을 나눌 과학교양 프로그램 클래스온.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이 총장은 남다른 교육관으로 미래 세대에게 조언했습니다. 세상은 항상 변하고 있다. 동쪽으로 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총장은 학교를 놀이터로 삼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 안에 카이스트를 세계 10위권 대학 안에 들도록 하겠다는 포부입니다. 그동안 강조해온 AI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언급했습니다. 미래 시대는 AI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 거대한 AI 물결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매진하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이 총장의 메시지. 강연 내용이 YTN 사이언스 유튜브 채널에서 선공개되면서 방송 전부터 구독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술녀 한복 디자이너,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 104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 등도 인생 멘토로 나설 예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클래스5는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네, 여름을 맞아 전북 지역 해수욕장도 5일부터 잇따라 개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변산과 고사포, 격포, 모항, 위도 등 부안 지역 5개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사고가 없도록 지역별로 안전관리요원을 두고 해변을 한눈에 조망하는 안전감시탑을 설치했습니다. 오는 10일에는 군산 선유도, 고창 90호, 동호 해수욕장이 피서객을 맞습니다. 초여름부터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모스크바에는 100여 년 만에 폭염이 덮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폭염 속에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어 비상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더위에 지친 모스크바 시민들이 분수대에서 더위를 식힙니다. 바닥 분수에서 뛰노는 아이들은 더운 줄도 모르고 신이 났습니다. Да, жара прекрасная, конечно. Главное, что детям хорошо. Вот приехали сюда освежиться, и самим хорошо. 7월 평균 기온이 20도가량이던 모스크바. 이달 초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어서면서 100여 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모스크바 일원에 내려진 폭염경보를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컨과 선풍기 수요가 급증하고 아이스크림과 찬 음료도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Аномально жаркая погода в Москве. Плюс 32, да? Да, вот. Пить хочется сильно. Мороженое кушаем. Так и проходит время. Гуляем по тенечку. И все. 거대한 연기 기둥을 뿜어내며 불길이 맹렬히 타오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선 산불이 계속 확산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헬기 등을 동원해 물을 뿌려보지만 폭염 속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 진압은 더디기만 합니다. 산불을 피해 필사적 탈출을 한 이재민만 약 2만 6천 명. 당국은 독립기념일 불꽃축제도 취소하는 등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화랑에 힘입어 2분기 연속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업황이 안 좋았던 1년 전보다 영업이익이 15배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을 10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1년 만에 1452%, 15배 이상 늘어나 시장 예상한 8조 원대를 훌쩍 넘은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반도체 불황이 시작된 뒤 7분기 만에 처음으로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되찾았습니다. 2분기 매출도 74조 원으로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23% 증가했습니다. 깜짝 실적의 배경으로는 AI 시장 확대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이 증가해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덩달아 오르며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만 한 15조 원에 달하는 영업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1, 4분기에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이번 분기에도 흑자 기조와 함께 영업이익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은 일부 수익성이 떨어졌지만 성수기를 맞은 에어컨 등 가전에선 견고한 실적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는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61.2% 증가해 2분기 기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습니다. 매출은 21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계절적 성수기를 맞은 에어컨 판매 확대와 자동차 전자부품과 냉난방 공조 등 사업 체질 변화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 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새 반도체 수장을 맡은 지 한 달여 만으로 반도체 분야 경쟁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의 올해 상반기 성과급이 지난해보다 대폭 커진 기본급의 최대 75%로 책정됐습니다.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난 지 나흘째지만 급발진을 둘러싼 의혹은 오히려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이 어제 오후 운전대를 잡은 차 모 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는데 차 씨는 급발진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급발진 당시 보조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걸 보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이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급발진 오류로 보조 브레이크 등이 먹통이었고 나중에 정차할 땐 오류가 풀리며 정상화됐을 수 있다. 전문가들조차도 이처럼 엇갈린 주장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급발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급발진 증상을 살펴보면 RPM이 오르며 우웅하는 소리가 들려오거나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꺼지는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엑셀을 밟지 않았는데도 차량의 속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동시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한 자동차 전문가는 급발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먼저 행동하라고 조언합니다.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거는 도양하고 핸들 돌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밟는 건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 꽉 끝까지 밟고 있으면서 그래도 아무래도 제동력이 떨어지게 안 되면 요즘은 전자식 핸드브레이크가 있잖아요. 그걸 같이 당겨주면 브레이크 플러스 전자 핸드브레이크까지 하면 아무래도 차를 세우는데 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압력 부족으로 딱딱하더라도 양발을 사용해 브레이크를 힘껏 밟아 엔진 동력을 낮추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또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시동을 끄는 것도 급발진 대처법 중 하나인데요. 다만 급박하고 당황스러운 상황, 예를 들어 차들이 많거나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는 이를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방을 주시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대상을 빠르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다 끝나는 상황인데 그럴 때는 내가 이런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까? 만약에 어떤 벽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전봇대 보면 위험하니까 어떤 차대차 내가 충격을 좀 흡수할 수 있는 펜스라든가 아니면 인도브록의 옆으로 측면에서 타이어가 찔리게 해서 타이어를 펑크내든가 이런 방법인데 만약에 그런 것이 환경하고 안 맞으면 차대차를 받는 게 가장 좋다. 흔히 말하는 주차했던 차 받는 게 가장 좋겠다. 왜? 자동차는 충격 흡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 많은 걸 고려하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혹시 모를 급발진 상황에 대비해 방금 알려드린 대처법을 미리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만 65세 이상은 무조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 씨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가운데 60대 후반인 차 씨의 나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는 진행 중이지만 일부에서는 고령자 운전이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가 어린이집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고 7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돌진해 차량 넉 대와 보행자 2명을 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특히 택시기사는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고지혈증과 당뇨 등으로 복용하는 약이 많다며 간이시약 검사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만큼 정밀 검사를 거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혹시 비정상적인 운행 상태가 약물에 취해서, 그러니까 약이라는 게 꼭 마약이 아니라 그 복용하는 약이 너무 많으면 이게 인체의 인지 능력이라든가 판단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연일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고령자들에 대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하자는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 최근 교통사고 통계도 이런 주장에 힘을 더하는데 전체 교통사고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5년 동안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는 전체의 2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동권은 물론 생계도 걸린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운수업에 종사하는 고령 운전자 수와 비율이 모두 늘어나는 추세로 특히 택시 운전에 종사하는 고령 운전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50%에 육박합니다. 고령 운전자라고 해서 운전을 제한하기보다는 최대한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특정한 조건에서 운전을 허용해주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시력과 청력 위주로 검사하는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정기운전 적성 검사를 운전 시 위험성을 미리 찾아낼 수 있게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정부가 고령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 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의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운전 적격 여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2016년 버스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순차 도입된 제도인데 65세에서 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부는 현행 자격 유지 검사 제도가 변별력을 잃었다고 보고 지난해 6월부터 연구 용역을 통해 개선을 검토 중이며 9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버스와 택시업계 등은 검사 기준 강화가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이나 커머스의 대표주자 테무를 낳은 건 핀도더라는 이름의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초저가를 무기로 알리바바를 제치고 중국 시장을 제패한 뒤 매섭게 해외로 확장 중인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알리바바와 징둥닷컴이 양분하던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핀도더가 등장한 건 지난 2015년입니다. 5년 만에 사용자 수 7억 8천만 명을 돌파해 두 업체를 제쳤고 시가총액은 작년 말 1958억 달러를 기록하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저도 2년 가까이 중국 생활을 하면서 주로 핀도더로 물건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최근엔 스마트폰에 연결해 쓰는 무선 핀 마이크를 사봤는데 가격이 불과 3,000원 남짓입니다. 중국의 다른 쇼핑 앱보다도 2,000원 이상 저렴하고 한국 가격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중국 남부 선전에서 출발한 물건이 이틀 만에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과 베이징 사이 직선거리보다 2배쯤 먼 길이지만 배송비도 무료였습니다. 이런 초저가 판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먼저 기존의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 3개의 공장, 중국 현지에서 만든 값싼 물건을 AI 판촉 시스템을 통해 직접 소매로 팝니다. 大幅度地压缩了中间通路成本，省掉了中间的广告费，使得原来的供货价变成了现在的零售价。 같은 제품이라도 관세를 물고 수입해서 파는 미국 아마존이나 우리나라 쿠팡과는 출발점부터 다른 셈입니다. 중국 내에서 택배 단가는 보통 5유안 안팎, 우리 돈으로 1,000원이 못 됩니다. 14억 인구에서 나오는 규모의 경제와 저임금 노동, 택배 업체 간 무한 경쟁이 만들어낸 가격입니다. 一天的出货单量就有几千甚至上万票，所以就是说每一单哪怕有1毛钱的价差，可能都会对他们的成本带来比较大的影响。 중국을 제패한 핀도더의 초저가 전략은 테무란 간판을 달고 해외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밖에선 최대 15배나 올라가는 배송료, 차이나 커머스의 주요 출혈 부위이기도 합니다. 막대한 손실을 감내하면서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초저가의 다음 순서가 뭔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장맛비 소식에 주말 나들이 계획을 세우기 쉽지 않죠. 올해는 평균보다 장마 기간은 짧지만 비는 더 많이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시간에 강한 비가 오기 때문에 시설물 침수나 하천 범람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 비가 오지 않는 지방에는 더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